배달 장사 3천만 원이면 창업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배달 수요가 많은 시대에 월 매출 4천만 원이 찍히면 꽤 성공한 장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서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현실은 다릅니다. 배달앱 수수료, 대행비, 광고비, 식자재비, 인건비, 공과금 빠지는 돈을 다 제하고 나면 매출은 많은데 수익은 턱없이 부족한 구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월 매출 4천만 원의 배달 전문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씩 현실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달앱 수수료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했던 가게의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배민원 기준으로 보면 중개 수수료가 7.8%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피지 결제 수수료 3.3%, 부가세 0.78%, 자동 프로모션 비용, 포장비 같은 게 줄줄이 붙어요. 실제로 정산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합으로 따지면 수수료만 13.9%, 즉 4천만 원 매출 중에서 약 556만 원이 배달앱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정산이익 금액은 약 3,44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에도 카드 정산 지원 같은 문제까지 껴있어서 현금 흐름도 꽤 불안정했어요. 두 번째는 배달 대행비입니다. 저는 하루 배달 건수가 평균 35건 정도였습니다. 기본 배달비는 4,000원이지만 2.5kg 이상이나 우천시에는 자동으로 5,500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호출이 몰리면 대행업체가 자동으로 금액을 할증해 6,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평균 단가를 4,800원으로 잡고 35건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약 16만 8천원, 한 달이면 500만 원이 넘는 배달비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알바비입니다. 초반에 인건비 아끼겠다는 생각으로 저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아침 9시에 가게를 열고 재료 손질하고 조리하고 포장하고 배달까지 뛰었죠. 그런데 문제는 오후 5시부터 8시 반 피크 타임입니다. 주문이 몰리면 포장이 밀리고 음식은 식고 리뷰엔 늦게 왔다, 차가웠다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결국 직원 한 명을 고용했고 저녁 피크 타임엔 알바를 추가로 써야 했어요. 주 5일 하루 4시간만 타임 알바를 써도 월 80만 원이 넘고 고정 직원 급여까지 합치면 인건비는 월 3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고장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 터집니다. 저 같은 경우 토요일 저녁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싱크대 아래 물호스가 터졌습니다. 배달 포장 중이었는데 바닥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작업을 중단하고 주문을 전부 취소했죠.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취소율이 급등하면서 점수는 바로 떨어졌고 고객 항의와 리뷰 테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날 손해본 매출만 약 72만 원이었고 이틀간 재정비하면서도 장사도 제대로 못했죠. 이런 상황은 예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 3개월에 한 번꼴로 장비 고장이나 매장의 문제 상황 등으로 장사를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재료비예요. 제가 운영했던 가게는 고기 위주였는데 전체 원가율이 평균 45% 수준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라 좀 비싸긴 했는데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1,800만 원이 재료비로 나가는 셈이죠. 가장 큰 비용은 정육이었고 그 다음은 쌀, 야채, 소스, 포장 용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닭다리살 20kg 기준 단가가 약 7만 원인데 하루에 2박스씩만 써도 월 400만 원이 넘었고 배달 포장에 들어가는 용기료만 해도 한 달에 7, 8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김치, 튀김류 같은 부재료까지 합치면 매일 60만 원 가까이 식재료가 빠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임대료와 공과금입니다. 제가 쓰던 매장은 1층 상가 7평 규모였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습니다. 지하철역과 아파트 단지가 가까워 입지는 괜찮았지만 장사가 조금만 안 되면 고정비 100만 원도 꽤 부담스러웠죠. 공과금은 전기세가 가장 컸어요. 튀김기, 포장용 실링기,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까지 돌리면 한 달 50만 원은 우습게 나갔고 수도세는 평균 8에서 10만 원, 가스는 조리 메뉴가 적어도 겨울철엔 10만 원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임대료 포함 월 공과금 총합은 평균 180만 원 내외로 매출 4천만 원 중 약 4.5%가 고정비로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얼마가 남는가? 계산기를 꺼내서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월 매출 4천만 원 기준 첫 번째 배달앱 수수료 13.9% 약 556만 원이고요. 두 번째 배달 대행비 하루에 35건 평균 단가 4,800원 월 약 504만 원입니다. 세 번째 광고비 배민쿠팡 유지비용 월 고정 광고비 330만 원. 네 번째 인건비 고정 직원 1명 피크타임 알바 1명 총 인건비 약 300만 원. 다섯 번째 식재료비 원가율 45% 4천만 원에 45% 1,800만 원. 여섯 번째 임대료 플러스 공과금 월세 100만 원 전기세 35만 원 수도세 10만 원 가스비 15만 원 총 160만 원 기타 잡비 포장용기 추가 세제 청소도구 식비 등 월 30만 원 예비비 싱크대 터짐 전기 누전 냉장고 고장 등 2, 3개월마다 한 번꼴로 터지는 돌발 상황 월 예비비 50만 원 책정 여기까지 남는 금액 270만 원. 그런데 이게 진짜 내 돈일까요? 아니죠. 이건 새해 전수익입니다.
9번째, 세금 및 종소세. 현실적으로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은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월 매출 4천만원짜리 배달 가게 사장의 월 실수령입니다. 창업 전에 했던 단순 계산 해보면 100% 틀립니다. 목표 수익을 기준으로 역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해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돈이 얼마가 남느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빠지는 순간 장사도 멈춘다는 구조예요. 초반엔 저도 몰랐어요. 알바 한 명 쓰면 되겠지. 배달 대행도 있고 내가 자리를 잠깐 비워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진짜 달라요. 한 번은 가족 일로 급하게 본가에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알바는 시간을 재고 마감까지 혼자 못하니까 그날 결국 장사는 접어야 했습니다. 아니 접었다기보단 그냥 망한 거에 가까웠죠. 그날 밤 리뷰 알림은 계속 울리고 배달 늦었다고 별점 테러, 문의 전화는 알바분이 못 받으니까 다 제 폰으로. 그 순간 느꼈어요. 나는 지금 시스템이 아니라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거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하루라도 빠지면 그날 수익은 0원, 아니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니까요. 분명 장사도 매력이 있습니다. 손님 몰릴 땐 짜릿하고 잘 팔리는 날엔 돈이 바로 손에 들어오는 속도감도 있어요. 근데 그 구조는 결국 내가 매일 일해야만 버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곧 내가 아프면 돈도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배달 장사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떠오른 게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실제로 경험했던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경매를 혼자 시작했어요. 당연히 겁났죠. 전문가만 하는 거 아니야? 잘못 낙찰받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하나 역으로 계산해보니 오히려 가게보다 훨씬 리스크가 낮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단 장사는 시작하자마자 고정비부터 매달 나가지만 경매는 내가 가진 금액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어요. 운영비도 없고 직원도 없고 물건을 미리 사서 재고로 안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수익률이 맞지 않으면 입찰을 하지 않으면 되고 낙찰이 안 돼도 손해도 없습니다. 다음 기회만 기다리면 돼요. 한 번은 실제로 2억 4천만 원짜리 빌라를 1억 3,900만 원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전세만 맞췄는데도 5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 경험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처럼 혼자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혼자서도 가능한 구조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경매를 시작했던 방법 단계별로 정리해서 공유했습니다.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떤 사이트를 열고 무엇부터 보는지 실전 단계별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든 영상이에요. 혹시 지금 나도 장사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몸 쓰는 구조 말고 시스템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없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고정 댓글에 첨부된 경매 혼자 시작하는 방법 영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제가 겪은 경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살에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